지금 결국엔 대외 변수가 대표님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관세 하나.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미국과 이란은 뭐 그렇다 치고 네.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자동차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렇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가이드를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대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때가 되면 갈 겁니다. 네, 그것도 정고점 때 빵! 해서 갈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건죠. 그게 이제 답답한 기조고.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관세는 솔직히 이거는 뭐 지난번에 IEEPA 네. 이쪽 가서 들어갔던 거와는 국가 안보 상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거 없어지고 다시 이번에 임시관세 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자동차는 품목관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15% 이상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얘기는 뭐 그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 쪽은 아직은 걱정하는 건 그거죠. 혹시나 지금 분위기를 봤었을 때 오늘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장난치는 국가 있으면 더 때려버리겠다. 으르렁 네. 이렇게 그게 나오고 제일 있는데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자 일하고 있는 저 이리 와봐 USSTR 여기 와서 무역대표부 이래 딱 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슈퍼무역법 그 슈퍼 301조 301조. 이게 또 가동되거나 또 232조 이런 것들 가동되면서 추가로 품목별로 해당되는데 송곳으로 그냥 쿡쿡 찌를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인 거죠. 근데 장난치는 국가에 대한 얘기가 일단 바로 EU에서는 우리 그러면 미국과의 어떤 무역협업이 인준 안 해. 이런 쪽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나온 얘기가 그래? 라고 하게 되면 유럽에 때리겠다는 쪽인데 과거처럼 포괄적으로는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15% 임시관세도 5개월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상한이 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죠. 시간도 걸려 있고요. 그렇기 시간. 때문에 여기서는 의회 인증 받아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안쪽에 5개월 사이에 뭔가 준비를 해서 그만큼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쪽 아니면 플러스 알파 그 사이에 아이고 우리 약점을 잡아가지고 인준 안 해? 그러면 이리 와 그러면서 더 때릴 게 품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EU를 겨냥을 하고 EU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수입품 쪽에서 그나마 쓸만한 게 뭐 있을까 봤더니 벤츠, BMW 네. 미국인이 많이 타네. 그렇죠. 니네 한번 타격 좀 줘봐라.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세를 혹시나 더 올려버린다. 그러면 괜히 우리가 또 영향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의 쪽은 어차피 불확실성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되냐 안 되냐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은 관세 쪽은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아까처럼 삼성전자처럼 실적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지금 어차피 한때는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3년, 24년 잘 나갔습니다. 그래도 15조, 14조씩 이렇게 나는데 와 왜 이렇게 한가 실적도 잘 나오는데 맞아. 딱 관세 맞고 나온 게 11조로 바뀌죠. 작년 실적입니다. 약 한 3, 4조는 이쪽으로 나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관세 쪽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면서 물론 비용 올라간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합리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게 타격을 맞는 거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15조 때 나왔던 게 11조로 줄었습니다. 실적은 일단은 감익이 된 거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올해는 13조 뭐 이런 쪽으로 약간 10%대는 약간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드라마틱한 게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10조 대 11조, 12조 정도까지 나오는구나 라고 봤었을 때 현대차의 지금 시총이 100조입니다. 그러면 실적과 관련된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의 무게 찬 수치죠. 맞아요. 과거에는 한 대 60조, 50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싸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PR도 보면 이제 11배, 12배까지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지금 PBR도 1.2배, 한때는 0.5배, 0.6배였던 게 1이 안 됐잖아요. 안 됐었죠. 네. 예, 그렇게 오고 또 하나 현대차의 강점이 배당이었습니다. 이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강하게 올라오면 또 외국인들이 하는 거 있죠. 실적을 때 먼저 본다. 실적 대비해서 싼 게 없네. 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도가 누르륵 나오기 시작하면서 눌러버리는 거죠. 맞아요. 이런 쪽에서 그러면 PBR 1배짜리인데 이거를 그럼 로봇밸류를 더 줄 수 있겠느냐 라는 쪽들에 대한 변화가 가장 또 핵심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어제 나왔던 뉴스 요거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요거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로봇밸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125조 투자한다고 했어요. 저게 5년 동안. 5년 동안. 네. 예. 그래서 글로벌 로봇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입니다. 그럼 모멘텀이 이제 국내 쪽으로 나오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미국 쪽에서 해서 관세를 없애는 쪽으로 나오는 거는 아직은 얘기가 안 담겨 있는데 그것까지
확장시키게 되면은 조금 바뀔 수 있겠죠. 근데 125조를 쓰는데 미국 이야기가 빠졌구나. 그죠? 그렇죠. 근데 요거 보강할 것 같습니다. 눈치 딱 봤다가. 그래서 그쪽이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요거는 일단 약간 업무 계획 비슷한 거죠, 올해. 그런 맞아요. 쪽에서 앞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손잡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인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일단 완성차 이거 얘기 나오고 이제 돈 들어가는 것들 볼까요? 완성차 얘기 나오고 있고 철강 현대제철 못 갔는데요.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당연히 주축이고 글로비스 그리고 또 방위 쪽에서 철도 현대로템 이렇게까지 다 같이 이쪽을 연합을 해서 들어간다는 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투자는 하겠구나. 근데 이쪽에서 잘 보시게 되면 내용들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신사업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더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50조. 그중에서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보틱스 이쪽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좀 의외더라고요. 네. 소프트웨어 쪽에 돈을 엄청 많이 쓰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ASDB 예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소프트웨어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나왔던 것 중에서 그 현대차 쪽에서 이제 MG 쪽을 공략하려고 포켓몬 디스플레이 못 봤어요. 예. 막 달리는데 포켓몬이 막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속도계가 박혀 있고 그 밑에 이 OLED 화면에. 네.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일단 작은 거라도 변화를 주죠. 물론 그게 이거 그거 하느라고 돈 얼마나 쏟아부어서 이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뭔가 트렌드에 맞게 바뀌는 과정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험적인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확장돼 간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그런 개념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소프트웨어가 앞으로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을 통해서 이게 달리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내연기관은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있죠. 맞아요. 그쪽에서 하이브리드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현대차가 올해 지금 저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작년에 11조, 올해 한 12조 정도쯤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하이브리드가 얼만큼 영향력을 끼쳐서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다가 가미 요인이 있어요. 코스트가 들어가는 게 아까 관세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걸 가지고 반영하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주는 이런 쪽들을 본다 그러면 야심찬 계획들은 다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그런 쪽들 또 R&D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연결돼서 나올 것 같아요. 따로 오는 게 신사업만 가지고 이쪽 오는 게 아니라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R&D 투자가 같이 들어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가 바라보는 쪽들은 계속 밸류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라는 쪽들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현대차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로봇 밸류 결국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겠죠? 네. 이쪽으로 이게 구체화되는 게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라는 쪽들. 그러니까 좀 아마 첫 번째가 이제 대량 양산의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약간 머스크 CEO가 좀 긴장하고 있죠. 대량 양산에 대한 얘기 가지고. 뭔가 지금 테슬라는 네. 로봇보다는 우주에 조금 더 지금 힘을 더 주는 듯한 느낌이고. 당장은 그렇죠. 네, 당장은. IPO에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좀 줄어들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약간 양강구도로 가는 모습들로 나오는 쪽이 계속 부각된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얘기 나오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계속 또 같이 나오면서 비교가 되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그때는 같이 또 부각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돼서 제 느낌으로는 상장이 올해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늦춰지는 것 같아요. 2027년으로. 물 들어올 때 좀 하면 딱 좋을 텐데. 거기에 늦춰지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탄력들이 떨어진 감도 있어요. 왜냐면 올해 엔트로픽도 들어오고 거기다가 지금 스페이스X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대여가 막 들어오는데 네. 이때로 집중되게 되면 차라리 피하는 게 낫습니다. 인기도를 봤었을 때 그거 먼저 하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그런 쪽으로 보고 나머지가 이제 변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요게 구체화되는 게 조금 빨라지거나 좀 더 그럼 가치들이 또 바뀌겠죠. 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혹시나 그럼 내년으로 가긴 가는데 연기는 됐을 뿐인데 가치는 더 오른다. 좋은 거겠죠. 이런 쪽에서 IPO 구체화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지배구조 얘기죠. 지배구조가 어떻게 또 바뀌느냐 여부인데 아직 현대차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잘 상장을 시켜서 갖고 있던 지분을 가지고 잘 팔아서 그걸 가지고 근데 파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로봇 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정의선 회장이 자기 지분 판다. 좀 그리고 그렇잖아요. 가치랑 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요거 완성하려고 했던 느낌들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완성을 시켜서 이제 나머지 집중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비스입니다. 근데 네. 모비스가
가장 중점이 돼서 다 이제 흡수하는 쪽으로 가겠고, 그럼 그게 모비스 쪽으로 통합되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지분이 있다는 뭐 글로비스도 수혜를 볼 거고, 아까 모비스 지분을 또 6% 갖고 있는 게 현대제철이에요. 네. 현대제철은 움직인 것도 없어요, 올해.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부각받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연결고리가 이렇게 맞아가겠죠. 그러면 결국은 IPO가 얼만큼 구체화돼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구체화되기 위해서 대량 영상과 또 이제 계속 또 보강되는 얘기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그때쯤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로봇 이야기만 하는데 네. 자율주행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또 진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엔 일단 제 시선으로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대표님 보시기엔 지금 우리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 선에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쫓아가는 게 약간 그런 거 있죠. 보여주기 위한 쫓아감?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현대차는 FSD는 일단 어떤 상용화나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테슬라가 이끌어가는 자리 뒤에 좀 떨어져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래도 미국에서는 FSD의 가장 두 축은 웨이모랑 또 그렇죠. 이제 구글의 웨이모랑 예, 구글의 웨이모랑 또 테슬라의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 로보택시 이 두 축이라고 보는데 그나마 현대차가 웨이모랑 걸쳐져 있는 게 좀 많다. 특히 웨이모에 자동차를 공급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맞죠. 약간 다리를 걸쳐지면서 구글의 또 이제 LLM 쪽을 써가면서 거기서 나오게 되게 되면 혹시나 현대차가 또 갈 수 있는 길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정도죠. 근데 그거는 아직 구체가 좀 덜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난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고 나왔던 그 연관고리로 확장되는 것 같은 아직 강한 모습들은 좀 없다고 봐야겠죠. 차라리 그냥 뭐 M&A를 또 하든가 그렇죠. 해서 보강을 시켜서 뭔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은 조금 좀 약한 고리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로봇은 뭔가 세계 시장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이쪽 엔지니어는 아닌 그냥 투자자 입장으로 봐도. 네. 근데 현대차의 자율주행하면 뭔가 너무 약한 느낌?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같이 정책적으로 다 보강을 해줘야 될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자율주행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종시, 또 상암동 뭐 이런 몇몇 도시 쪽에서 한정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거기서 데이터 쌓는다고 뭐 전국의 데이터나 아니면 모든 데이터를 열려서 받고 그걸 AI와 함께 데이터 센터 쪽에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통합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만큼의 여력과 또 그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겠느냐 그게 참 아직까지는 약한 부분들이죠. 단순하게 그냥 차가 알아서 카메라로 인식하고 피해가 네. 사람 태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변수를 다 감안했을 때는 아직까지 그쪽은 생각보다 많이 좀 떨어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준비되지 않는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 하나. 하시죠. 예. 로봇을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굴려야 되면 네. 결국엔 받쳐줘야 되는 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죠. 네. 또 코스피가 이제 6,000포인트에 다 왔는데 네. 코스닥이 2,000, 3,000 가려면 힘을 내줘야 되는 것 또한 배터리가 또 한몫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보시기에 오랜만에 2차 전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가시죠. 짧고 굵게. 예. 예. 네. 솔직히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2차전지 쪽들이 조금 약했죠. 네. 근데 그냥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가 공급 취소당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맞아, 다 맞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는 버텨봐도 돼요.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네. 이런 자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얘기 안 나올 때가 살 때 항상 보게 되면 주가 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렛츠고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없고요. 이런 쪽에서는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뭐 또 추가로 고급 취소 나온다고 하더라도 밀렸다고 하더라도 금방 돌아올 것 같아요. 이런 자리들은.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나왔고 근데 그 중에선 제가 보기엔 삼성 SDI가 더 강한 모습들이죠. 네, 확실히 강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준비가 더 잘 됐다고 시장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레벨업 했고 게다가 다른 것처럼 이제 공급 취소가 당할 정도로 확대를 공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된다라는 쪽에서 거기서 지금 일단 돈이 없다 보니까 2조 증자했죠 한번. 네.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이번에 1조 1,000억인가 이 정도 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해가지고. 매각해가지고 네. 돈 들어옵니다. 그러면 총알이 충분해요. 가장 이런 투자할 수 있는 사이클 산업 쪽에서 돈이 많아진다. 이거는 든든한 자신감이죠.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첫 번째는 하반기 가게 되면 ESS 쪽으로 끌어내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다 또 전고체 배터리 이거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끌어가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에선 가장 테스트 라인까지 끝내고 양산 준비가 들어가는 쪽이다 보면 전고체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 거죠. 그런 쪽에서 아마 LFP 쪽에서 ESS 쪽을 이제 연관시키면서 나오는 쪽으로 이제 실적 방어를 해놓고 플러스 알파 전고체까지 끌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삼성 SDI 쪽의 변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되게 저항이 심했었어요. 네. 40만 원대. 근데 지금 그걸 돌파하면서 안착하게 되면 다음은 이런 자리들이죠. 맞아요. 50만 원대 부분.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겠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슬쩍 뭐 45만 원, 50만 원대 이 안쪽까지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그때 또 SDI가 가네. 그러면서 종목들이 또 바뀌는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ESS용 LFP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또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LNF가 또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지지권이 들어왔을 때 버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기다려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반영 나오고 직전 고점 때 한 14만 원대까지는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까지 본다 그러면 기다릴만 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은 ESS 쪽으로 먼저 실적 방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를 안고 근데 그게 얼만큼 드라마틱하게 또 막 끌고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너무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기준이 그들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폭발적인 시장 막 실적 성장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2차전지 특성상 그냥 우리도 그냥 실적에 그냥 등락포만 없이 한 1, 2분기 정도 적어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밸류 끌어올 겁니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도 지금 스페이스X랑 계약해 있어요. 우주항공 모멘텀 불 수 있고 전고체 배터리 로봇 불 수 있고 게다가 또 이번에는 ESS 쪽도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으로 못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관세도 물론 그대로 유지가 되는 쪽에서 거기다가 법안이 발의가 됐다면서요. ESS 쪽은 중국 거 쓰지 마. 이렇게 오늘 나왔죠. 나왔죠. 네.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걸 다 통합해 봤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훈풍은 불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